2000년도 3월에 이 하이리빙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때 제 나이가 39살인데 지금 58이 됐어요. 60이 다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거의 20년 정도 했는데요. 1년을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라돈 침대 알아요? 제가 그 대진 침대 품질 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진 침대 다니면서 대통령상을 4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품질 분야 쪽은 세계 최고를 만들어놨어요. 침대의 품질은 대한민국이 세계 1위입니다. 제가 전 세계 거를 다 뜯어봤거든요, 침대를. 그래서 최고의 제품으로 만들어놨고, 에이스 침대 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진짜 품질 경쟁을 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침대를 제가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망가뜨려 놨더라고요. 하이리빙을 제가 그 직장 생활은 제가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월급 생활을, 맞벌이 생활을 10년 정도 해봐야 빚진 그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컨설팅 쪽으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ISO 인증 심사원 자격증을 따고 컨설팅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이리빙 사업을 이제 부업으로,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제가 3가지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업체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컨설팅 한 2시간 나가서 40만 원 받았습니다. 2시간에 10만 원짜리.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근데 1시간에 5만 원짜리 일당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3가지를 병행을 하는데, 이게 잘 되더라, 하이리빙. 뭐가 더 잘 돼요? 하이리빙을 제가 했는데 1년 만에 500만 원 수입이 됐어요. 너무 바빠서 이제 컨설팅 사업도 접고 하이리빙도 때려치고, 그리고 이제 하이리빙이 아니라 대진 침대를 이제 그만두고 하이리빙 사업만 했었는데, 실은 제가 그때 전업으로 할 때 한 1, 2년 하면은 이 사업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 세월이 지금 한 19년 이제 됐고 20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 1년 동안만 제가 열심히 했고 나머지는 놀고, 지금도 이제 가정주부 일을 하면서 하이리빙 사업을 뭘로 해요? 부업으로. 저는 9시간, 10시간 자요. 왜냐면 할 일이 없으니까 잠으로 때워야 하는 거 가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딴 일을 벌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생활인데, 그래도 제 수입은 계속 늘어나더라 이거죠. 그게 바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매력이죠. 놀아도 뭐가 나온다? 돈이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사업을 이제 19년 동안 이상 진행하면서 멤버십도 많이 늘려봤고, 또 많이 없어져도 받고, 또 계속 늘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하이리빙 사업을 앞으로 진행을 하실 때 이런 개념으로 사업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목이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전에 됐는데. 되죠? 그 제목은 이제 성질이 급하니까 그렇구나. 제목은 이 3가지 테마로 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선택이었죠. 저는 공돌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장장이 제 꿈이었거든요. 제조업 쪽에서는 제가 탁월했습니다. 그 공장장이 제 꿈이었는데 갑자기 하이리빙을 해갖고 지금
지금도 이게 가끔 내가 왜 이걸 아직도 하고 있을까 의문스러워요. 하기 싫어요, 하이리빙. 솔직히. 여러분들 하기 좋아요? 저는 하기 싫습니다, 진짜. 근데 돈이 잘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열심히 적성에 안 맞아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네트워크는 이제 만남으로 시작되는 하이레빙이고, 열심인 것도 성공하는 것도 뭐예요? 모두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하이레빙 사업이 혼자 가는 거는 쉬워요. 저는 혼자 가는 걸 좋아해요. 남하고 같이 가는 건 친구도 별로 없어요. 저는 친구 많이 안 사귀어요. 그러니까 연애도 많이 못했어요. 사람 많이 사귀는 게 스트레스예요, 진짜. 그리고 저는 이게 제 인생에서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집사람 딱 둘이에요. 더 이상 친구 안 만들어. 진짜. 근데 억지로 자꾸 만나자는 사람이 있어서 억지로 만나지, 나머지는 그러니까. 근데 이 사업이 또 힘든 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이 이제 힘들지인 것도 있지만 또 쉬운 것도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50 시점에서 몇 가지를 고려를 하냐면, 이제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에서 이거 행복의 조건에 7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담배를 끊으래요. 오두건이가 담배를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안 끊었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이거든. 술의 절제. 술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술 어떠세요? 좋아합니다. 술 잘 먹어요. 세 번째는 어때요? 적당한 체중. 여러분들 체중 유지합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그 다음에 교육 수준. 늙더라도 뭐예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7번째 겁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불쾌한 상황에 부딪히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해요. 돈은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팍팍 쓰세요. 나라에서 다 먹여 살립니다. 빚져도 돼요. 국가에서 다 빚한감 해줘요. 진짜입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하이레빙 거 팍팍 쓰세요. 뒷 걱정은 누가 다 해준다? 나라에서 다 책임져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에 모두건이 개새끼라고 욕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나 개야. 그래야 됩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어떻게 한다? 그렇다. 맞다. 그럴 수 있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우리 네트워크 사업자는 그걸 해야 돼. 그래야 성공합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그래, 내 잘못이야. 같이 붙어 싸우면 안 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무진장 싸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노후는요, 뭐를 장기간 보여요? 가치. 그러니까 연금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연금 몇 군데서 나와요? 네? 연금, 나는 도대체 연금을 몇 군데서 나오게 해야 되냐? 최소한 20군데에서 나와요. 몇 군데? 20군데에서 나와요. 하나, 아니, 만들 수 있어요. 일단 결혼을 잘해야 돼요. 공무원 안 해. 그 다음에 제가 국민연금 계속 뽑거든요. 국민연금 주식배당금 나옵니다. 임대소득 나오고, 연금저축 보너스, 하이리빙 수익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게 실은 하이리빙 사업을 해서요, 배당금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계속 늘려나가셔야 돼요. 그런 목표를 갖고 여러 가지를 갖고 이렇게 가는
가는 거지. 가치주를 장기간 보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도박을 좋아해갖고 주식을 한 10몇 년 했거든요. 근데 샀다 팔았다 그게 했어요.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샀다 팔았다 한 거는 10배 오른 것도 있더라고. 몇 배? 그냥 놔두지 까불고 그냥 샀다 팔았다 해갖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이리빙도 이왕 시작했으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언젠가 그게 발휘가 돼야 안 돼요. 발휘가 된다는 거죠. 오래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노후를 즐기려면 뭘 해야 돼? 하이리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행복은 인간에는 3가지 병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 독차지하고 유명해지고 싶고 이러면 안 된다. 유명해지지 마세요. 요새 미투 사건 때문에 날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유명해지면 안 돼요. 오두건이가 연예인 돼서 유명해져 봐요. 어디 가서 고소 쳐봐. 바로 잘래 안 잘래? 요번에 홍콩 마카오 가서 도박했어 봐. 말 많아지 안 많아요. 근데 유명하지 않으면 그런 거 해도 된다고. 누가 안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혼자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거라고 독차지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나도 혼자 놀게. 자꾸 간섭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노.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아 뭐가 생겨요? 나이 먹을수록 화를 내요. 가끔 TV에 보면은 70 넘은 노인네들끼리 쌈질하다 칼 찔려 죽었다 뭐 이런 거 신문기사 봐야 안 봐요? 그게 동창회 때 서로 첫사랑 갖고 싸운 얘기 하다가 찔러 죽인 게요 그냥. 그게 분노예요, 분노. 분노를 없애야 됩니다. 특히 나이 먹으면 화내는 거 하지 마세요.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가정주부잖아요. 그 딸기를 사다 우리 어머니 이제 딸기 사오라고 사가잖아요. 그 밑에 써왔냐 얼마 줬냐 막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수록 왜 그래라. 그게 분노라. 나이 들수록 막 잔소리 많아지고 막 그래. 근데 안 해요. 잘 사왔다. 썩어도 어때요? 맛있다. 그리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화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나를 짜다구를 때렸으면 왜 때렸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맞서서 싸우지 마시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할까? 그걸 분석을 해보고 그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할 줄 알아야 싸움이 잘 돼요. 여러분들 하이링 사업을 하면서 상대방이 야 너 뭐 그런 거 하냐 막 그런가요? 뭐라 그래? 저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할까? 내 모습을 보라고. 내 모습이 벌써 지쳐있고 썩어있는데 상대방이 이 사업 하겠어요? 내 모습이 밝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 남을 무시하고 싸우는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모르고 어리석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상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요. 앞으로는 계속 벌어질까요? 좁혀질까요? 계속 벌어져요. 돈 있는 자는 더 벌어요. 돈 없는 사람은 뭐예요? 자꾸 줄어들어요. 제가 부동산 갖고 있는 건 많이 올랐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부동산이 없었다면 그게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온다는 거죠. 상위 소득자들의 그는 계속 많아지고 중간 계층은 자꾸 어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역할은 뭐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위 소득자들이 합니다. 하이링 사업은 누가 해요?
하위소득자를 해서 중간소득자나 상위를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그거를 임무를 갖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슨 소득자가요? 저도 하위소득자였어요. 빚쟁이였다고. 근데 상위 레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의 파트너분들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사회가 밝아지는 그런 중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찬희 대표인데 그 은퇴 5대 리스크인데 아까도 200살까지가요?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다. 계획을 세우셔야 돼. 나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게. 그 다음에 건강 리스크. 나이가 들면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보험 등으로 대비하라는 거죠. 자녀 리스크. 여러분 결혼시키고 나면 돈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우리 딸 아들의 이제 미래 결혼 준비를 해서 아파트 사놨어요. 걔가 결혼하면 거기 들어가 그냥 살면 되게. 왜? 부모 잘 만난 덕이죠. 그게 상위의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는 집도 없는데 뭐 저지랄이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자녀를 벌써 내가 부모가 부자가 돼. 가난의 대를 끊으려면 누가 부자가 돼야 돼요? 내가 부자 돼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사업하셔야 돼요. 누가 부자 돼야 돼? 내가 부자가 돼야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집니다. 나는 가난한데 내 자식은 잘 살아야 되는 건 너무 무책임 말이라는 거죠. 내가 부모가 잘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넘겨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요번에도 여러분들이 뭐 TV에 보면은 신문에 양적 완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신문에? 그 멋있어 보여, 안 보여? 국가적으로 양적 완화 시킨다,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 관심 없어요? 그 돈 찍어 내겠다는 거예요. 일본은 애나 찍고 우리나라는 5만원, 이번에는 10만원짜리 돈 나와야 안 나와? 그 돈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지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연금 소득을요 하나로 만들면 위험한 게 뭐냐면 물가 오르죠, 돈의 가치 떨어지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 300만 원 받는다. 10년 후 되면요 제로예요.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데 뭐 계속 오르잖아요. 이번에 식료품값 다 올라요, 안 올라요? 밥을 사 먹어도 이제는 뭐 8, 9천 원 아니에요? 앞으로 15,000원, 20,000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편의점에서 살아야 돼요. 식당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식당은 지금 자꾸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식당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컨택 대상자예요. 앞으로 식당 하는 사람들은 50% 다 망합니다. 부동산 70% 망해요. 마사지 하는 사람도 90% 망한다고.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미래 설계를 우리가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너 망했냐 난 잘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의 미래 설계를 우리가 대신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금과 뭐야? 부동산만으로 어렵다. 금융소득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이라는 건 뭐예요? 인세소득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2,000룰이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편하죠? 근데 그 지역 경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소득은? 네? 소득은 내려요. 그 홈플러스가 생기는, 아니 홈플러스도 아닌데 그 종합식품점이 생기는 바람에 내 지역의 경제는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가 이제 빈민가 흑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동네로 바뀐 거죠. 죽은 동네로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왜 이렇게 살까? 그 다음에 이 동네 사람들이 비만에다가 고혈압, 당뇨, 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식료품점을 열었어요.
그래갖고 직거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델라 협동조합이라는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지역의 주민을 고용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인근에 그 로컬푸드 생겼죠. 여러분 동네에 로컬푸드 있죠. 그런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됐어요. 그 대신 그 홈플러스나 큰 편의점들은 망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직거래를 통해서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부자가 되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사업의 기본적인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신문에 나온 건데요. 억만장자들의 첫 직업은 영업직이에요. 무슨 맨? 세일즈맨들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 그 아마존 창업자는 책을 판매했어요. 근데 책을 판매했는데 이 사람이 인터넷 서점을 창업했어요. 그때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서점 다 망한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주변에 하이리빙 하면 다 망한다 그런 거 왜 하냐 그래 안 그래? 다 그래요. 근데 망하지 않아요. 무지무지 잘 됩니다 앞으로.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불과 95년도인데요. 20년 조금 넘었죠. 30년 됐나? 30년도 안 됐죠. 그 30년 짧은 기간에 세계 1위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왜? 남이 하지 않는 걸 했다라는 거죠. 남이 다 하는, 남이로 다 돈 되는 거에 해서 성공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을 차지한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의 하는 건,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 세일즈맨이고,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은 식료품 판매. 이 사람들은 마케팅 전문가들입니다. 영업의 달인들이에요. 빌 게이츠가 만약에 호떡 장사를 했다. 그러면은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라는 거죠. 그 유명한 일화가 했어요. 빌 게이츠가 아이스크림 가가 공짜로 주는 거에 빌 게이츠가 줄 서 있더니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공짜를 줄 서서 먹다니 무슨 일입니까? 인터뷰를 한 거죠. 뭐라 그랬을까요? 공짜인데 먹어야지. 그 근검절약 정신이에요. 창피하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부자인데도 줄 서 있어요. 그리고 먹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이 떨어지면 주워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빨리 주워야죠. 그래야 부자 됩니다. 적은 돈을 아끼면 안 된다. 그 워렌 버핏은 이 사람은 완전 지금도 장사꾼이에요.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주주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주주총회를 1박 2일을 해요. 근데 자기가 투자한 초콜릿 회사, 자기가 투자한 인형 회사, 자기가 투자한 다단계 회사 이런 회사들을 입점을 시켜서 거기서 사게 해. 자기가 배당금을 주고 자기 물건을 그 사람들이 사게 만들어. 소름 끼치죠. 근데 그 주주들은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평생 세일즈하는 시대입니다. 누구의 가치? 가치. 나의 가치. 그 다음에 경험을 축적하면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연습을 해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도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연습을 하죠. 이어줘야 돼? 안 이어줘야 돼? 부자가 되는 뭐 금융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정의로운 분배인가? 여러분들 보면은 오두건이만 돈 버는 거 아닌가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사업 전달을 했는데 그 초보자가 그 먼저 한 사람이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과연 우리는 정의로운 분배인가?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A사는 이제 뭐 90의 인센티브가 있고 B사는 150의 인센티브가 있고 C사는 160의 인센티브가 있어요. 근데 A사는 30대 30으로 나눠서 괜찮은 공정성이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B사는 차등을 줘야 된다. 노력순이다.
40대, 50대, 60 이렇게. C사는 무슨 소리냐? 저 사람의 공헌도가 크다. 그 공헌도에 따라서 25, 35배. A, B, C 중에 어떤 게 제일 공정한 분배일까요? 네? 헷갈리죠? 근데 실제로 가장 비사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최소 수혜자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 가장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최대한 배려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A, B, C 3사 중에 B사는 그래도 제일 기여도가 적은 사람한테 가장 많이 줬다는 거죠. 40대, 50대, 60으로.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공정한,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 오늘날 공산당은 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도요, 하이링 사업도요,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미팅이 많이 나와요? 제가 미팅이 많이 나올까요? 네? 누가 미팅이 많이 나올까요? 제가 많이 나옵니다. 제 파트너 내가 따져봐도 나보다 많이 나오는 사람 없더라고. 네? 툭 하면 빠져. 그러니까 여기 진짜 이해숙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경조사 때 빠진 적 없습니다. 저는 제 친척들 조카하고 결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안 갔어요. 미안하다, 안 했어요. 안 갔습니다. 삐져갖고 지금도 전화 안 하는데 괜찮아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남 삐진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경을 쓰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최소의 수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참 착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마음? 착한 마음. 여러분들이 하이링 사업을 하는데 리더를 어디서 발견되는지 알아요? 착한 마음에서 발견돼요. 만약에 내가 물건을 잔뜩 실었어. 근데 정전이 돼갖고 계산이 안 돼. 그랬을 때 실제 사건이에요. 계산이 안 돼. 그럼 거기 그 마스터라는 그 책임자는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세 가지 결단 중에 딱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장 카트 물건은 자리에 놓고 쇼핑은 다음에, 이게 가장 괜찮겠죠. 아직 계산 안 했으니까 그 자리에 두세요. 우리가 원위치 시켜놓겠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정리는 돼서 죄송합니다. 그겠죠. B사는 일단 쇼핑한 물건은 가져가시고 나중에 계산하세요. 좀 더 발전된 거죠. 어차피 내가 필요해서 산 건데 그냥 가져가시고 나중에 못 샀다고 계산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배려, 고객에 대한 배려가 더 큰 거죠. 근데 여기에 C 보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물건값은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해주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면 고객에 대한 최대한 배려죠. 근데 사회 환원에 대한 배려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크게 봤어요, 안 크게 봤어요? 그 사태를 크게 본 거죠. A 사례는 뭐예요? 가장 적게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책임자가 C를 선택했어요. 잘리려고 한 장 한 거죠. 근데 이게 미국 전역에요,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그 슈퍼마켓 어디냐고 사람들이 관광을 와. 사람들이. 그리고 야, 이렇게 착한 슈퍼마켓이 있냐? 와서 이제 우리가 영화 촬영지, 그 일본의 사람들 와야 안 와요? 오잖아요. 영화 촬영지 같은데 중국 사람들도 오고 많이 오잖아요. 요번에 마이클 잭슨이 입던 옷들 막 이런 거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 슈퍼마켓은요 40만 달러의 광고 효과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이리빙은 사람을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서 상대방한테 뭘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아, 그분이 그냥 뭐 저 사람 뭐 하이리빙 세제 팔러 왔구만, 그런 느낌으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사업 안 돼요. 아, 저 사람 만나니까 특별히 뭔가가 있다, 그런 느낌, 그런 것들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만남으로 시작되는 하이리빙은 자신감은 성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무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날 때는 어깨를 활짝 펴세요. 꿀리지면 안 돼요. 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사업할 때요, 내가 비록 월세를 살아도 앞으로 나는 잘 사는 걸 상상하면서 고객을 만나야 돼요. 근데 내가 월세 살고 쪄들어 있는 상태에서 세제 하나 사실래요? 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 사업을 크게 볼까요? 작게 볼까요? 추하게 봅니다. 이 사업은 약간 사기 기질이 있어야 돼요. 무슨 기질? 사기 기질이 있어요. 그래야 상대방이 사기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처지가 아무리 안 좋아도 앞으로는 내가 멋지게 갈 거다.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자들 중에 미국의 사례를 보면요, 가장 많이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성공한 성공자가 남편한테 배신당한 이혼녀입니다. 뭐라고요? 실제요. 왜? 버림받았잖아요. 딴 거 하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나 남편한테 배신당했다, 열심히 사업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잘 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봐보세요. 자신감.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오다 노부나가는 베어버린다.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예요? 어떻게든 울게 만든다. 이 사람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도쿠가와 이에스 울 때까지 기다렸는데, 여러분도 하이링 사업할 때 상대방이 사업을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컨택을 하고 소비 전달을 했는데 에이씨 지워버리죠. 다시는 안 만나. 그리고 베어버리고. 두 번째는 뭐야? 어떻게든 울게 만든다. 어떻게든 물건 사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목표가, 제가 이제 대지침대 직원은 100% 하이리빙 물건을 다 쓰게 만든다가 제 목표였어요. 무슨 목표? 대지침대 직원은 하이리빙 안 쓰면 무조건 쓰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고속치는 아줌마 옆에서 광파는 아줌마한테도 세제 보여주면서, 아줌마 이거 세제 너무 좋지, 5,500원이야. 바로 팔았어. 전부 올킬 했어, 올킬. 여직원 하나가 안 사더라. 못생겨가지고. 얼굴은 주름투성, 아니 여드름투성에다가 뚱뚱해갖고, 오래가는 그거 제가 보세요. 그래서 내가 시집가는 비결을 가르쳐주겠다. 그러니까 혹해 않게 상대방을 제가 생각해서 안 되겠어요. 시집가는 비결을 가르쳐주겠다. 일단은 얼굴이 예뻐야 된다. 그래서 하이리빙에 클렌징 폼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여드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리빙의 제품을 이제 먹어라, 살짝 뺐어요. 진짜 시집 잘 갔습니다. 성공 사례 중에 하나예요, 제 성공. 진짜 클렌징 폼 하나로 여드름이 없어졌다니까. 그 여자가 먹고 맨날 잠만 잔 거야. 그러니까 여드름이 있을 때 클렌징 폼을 쓰니까 깨끗해진 거죠. 어떻게든 뭐야? 울게 만든다.
도코가 이에야스는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거. 그 사람 할 거예요. 서기룡 사장님 티지쿠 할 사람이 한 100명 깔려 있어. 벌써 10년 후에 시작할 사람이 100명 깔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10년 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근데 하이링 사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는 새를 찾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사업입니다. 한 명의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내 사업을 일으켜요. 퍼스널을 키운다. 이 사업의 핵심은 뭐예요? 퍼스널을 키운다. 뭘 찾는다? 우는 두견새를 찾는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일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제 100배 낫다.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유명한 여자인데요. 고어텍스라고 들어봤어요? 옷 살 때 다 붙어 있죠. 이 사람이 그 프라이팬 알아요? 프라이팬 코팅하는 기술 그 회사에 다녔어요. 근데 상사가 너무 못된 거예요. 누가 못됐다? 상사가.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해야 사람 정신을 차려. 그래갖고 야 이상하다. 프라이팬도 코팅제가 있는데 옷에는 왜 코팅이 없지?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완성했어. 옷도 코팅이 있다. 근데 그 옷을 사람들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근데 언제 빚을 발휘했냐면 전쟁을 훈련을 나갔는데 A는 코팅이 안 된 군복을 입었어요. B는 코팅된 군복. 근데 혹한이 온 거야. 근데 여기는 다 죽었어. 여기는 다 살았어. 뭐 때문에? 코팅제 때문에. 보온이 돼야 안 돼. 그 사실을 알고 그 옷이 불티나게 팔렸고 지금 여러분들이 옷이 엄청나게 가벼워지지 않았나요? 옛날에 비하면 왜 가벼웠을까요? 이 코팅의 기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옷을 입으면 저는 늘 이 회사를 생각해요. 멋있는 회사. 진짜 멋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자재과면 자재과에서 퇴사하죠. 생산과는 어디서 퇴사해요? 경리는 어디서 퇴사해요? 경리과에서 퇴사하죠. 그게 없어요.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직급이 없어요. 카풀제도. 그 대신 카풀제를 시행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회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리과 경리를 하는 사람이 생산과장이 경리를 가르쳐줘요. 생산과장이 경리과장한테 생산과장 일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회사 전체를 아삭하게 다 알아요. 2년마다 이게 서로 뭐 팀장님 뭐 이렇게 그냥 이름 불러요. 이름. 직함이 없어요. 이 대표이사도 직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위도 이 회사가 그런 꿈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직위도 서열도 건의도 보스도 관리자도 피고인도 편입된 고정 업무도 지시도 없다. 오로지 뭘로만 한다? 소통만 하는 거예요. 소통.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뭐 스폰서님 그것도 실은 없어져야 돼요. 근데 뭐 아직은 들어야 되니까 해야 되고 그리고 하이링 사업도 직급이 없어요. 서로 스폰서가 도와주려고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요 전 세계에 공장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막 지금 어디 있나?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어디 있죠? 울산에 있다. 그럼 울산에만 몰려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회사는 딱 150명에서 200명 단위는 전 세계에 4,000 몇 개가 깔려 있어요. 한 4,500개가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린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지역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제를 살리는 기본적인 그 범위가 넓어요, 안 넓어요? 넓게 가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이링 사업하면서 나를 째려보고 욕하는 사람한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넓게 보면은 그런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 의사결정이 빨리 안 빨리. 인원이 적으면은 어때요? 의사결정이 어때요? 무진장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맹란이 신성일이가 엄청나게 바람 피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성일이가 먼저 죽으면서 뭐 같은 여자? 그러니까 어맹란이가 얼마나 속을 썩었겠어요. 바람을 피고 다니고 여자가 너무 많아서 그냥. 근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크게 한 거예요. 에이, 나같이 못된 년 만나서 우리 신랑이 밖을 떠돌아다녔으니 저승 가서는 순두부같이 사근사근하고 잘해주는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승화시킨 게 어맹란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게 이 사업도요, 크게 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서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휩쓸리면 안 돼요. 항상 크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빨리 가지만 여럿이 모이면 멀리 간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눈 오는 날 어떤 사람이 얼어 죽기 전에 집에 빨리 가야지, 빨리 갔는데 한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서 그 사람 살려야겠다 그래서 업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한 명이 얼어 죽어 있어요. 그 사람이 빨리는 갔지만 오래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신체 두 명이 모이니까는 뭐예요?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스폰서가 있고 파트너가 있고 이렇잖아요.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스폰서 파트너하고 같이 하려니까는 짜증나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스폰서가 말 안 들어 처먹고 파트너도 말 안 들어 처먹고 막 그러면은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근데 그게 함께 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와요. 아, 우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스폰서는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우리 파트너는 왜 내 말을 안 듣지? 막 갈등이 생길 때가 와요. 그럴 때는 아, 이게 함께 가라고 해서 조금은 시간을 늦추는구나.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평생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하면 뭐가 돼요? 천재가 되는, 이제 혼자는 천재가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IQ가 163이라서 천재지만 그래도 뭐 함께 하면 더 큰 천재가 돼야 안 돼요. 그런 그 그룹의 힘. 첫 번째, 다양한 조직원의 뭐를 구성한다? 팀을 구성하는 거. 다양한 조직원. 그러니까 제가 식사를 하게 되면 10명이 여자고 나만 남자예요. 식당 가서 보면 사람들이 자꾸 날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저놈의 인간은 기생오라비처럼 생겨서 뭐하는 인간인데 여자라고 맨날 10명씩 밥을 먹고 하려고 자꾸 쳐다보더라고, 사람들이. 지금은 의식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상했어요. 야, 내가 아줌마들하고 밥을 먹거든요. 그럴 때, 그 부산에 가면요, 저희 파트너가 이제 그 아구찜을 대접을 해요. 뭘 찍게? 그러면은 한 11명이 여자야. 그럼 저만 가면요, 그 사장이 저를 무지 좋아해요. 사장님, 자주 오세요. 그래, 여기 와서 팔아준다니까? 반찬이 한 10몇 가지 주는데, 진짜 맛있게 하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그분들마다 성향이 다 틀려요, 성격이. 그 다양한 조직의 팀을 구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 때 많은 사람을 안내하라는 게 나하고 틀린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내 멤버십이요, 라인별로요, 색깔이 다 다른 게 좋습니다. 그래야 사업이 잘 돼요. 근데 다 같으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 세미나 때 이렇게 많이 그 조직원의 팀을 구성하시고 협업의 합력을 조성하라는 거죠. 홈파티, 홈미팅, 지사미팅 이런 것들이 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데이 인천에서 했었죠. 그런 것들이 협업이에요. 그 우리 파트너분이 한 명이 하여튼 파트너분인데 저는 신규가 하나도 안 왔어요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리더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지켜보고 그걸 배워라 그랬어요. 사업자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배워라. 그게 협업이에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홈파티, 홈미팅 이런데 내가 정했으면 꾸준히 나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홈미팅, 특히 홈미팅은요 빠지지 마세요. 왜냐면 홈미팅 중에 이렇게 오다 보면은 같은 과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나 말고 저 사람 보니까 참 좋다 이런 사람이 와요, 안 와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와봐 나도 오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홈미팅 같은 데 오시면 빠지지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민첩하고 뭘 해야 돼요? 즉흥적인 시대. 제가 대통령상을 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즉흥적인 시대예요. 제 책상은 깨끗해요. 일처리 저 엄청 빠릅니다. 바로바로 해줘요. 일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하고 뭐든지 바로 처리하고 바로 없애고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저는 잠을 못 자는 소심한 성격이에요. 밤을 새라도 해야 돼요. 그 대신 빨리 해요. 그리고 놀아요. 그 즉흥적인 시대. 근데 제가 보면 하이링 사업자들 보면은 상담해 보면요. 1년 전 명단인데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요. 1년 후에도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다. 즉흥적인 실행을 안 해. 여기다가만 놓고 가서 만나질 않아. 그러니까 사업 진도가 10년이 됐는데도 안 만나고 머릿속에 10년 그 사람 선택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이 안 돼. 실행을 해라. 실행을 해라. 그래서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해서 활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하이링 사업은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이링 사업을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다 함께 가야 돼요. 남 욕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는 스폰서, 형제 라인, 파트너 이런 거 다 적으로 보면 안 된다. 함께 가는 동료예요. 하이링 사업을 하면 뭐다? 동료다. 저 사람은 내 동료라고 생각해야지 저 사람 잘 나간다 해서 저 사람 막 비난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거 둘 다 안 돼요, 사업. 또 이런 경우 있어요. 파트너가 성장하는 거를 꼴을 못 봐. 밟아 죽여버려. 자기보다 핀업을 하는 순간 삐져갖고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그 파트너를 자기 파트너 밑에 있는 파트너를 이간질해서 또 죽여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게 이기심과 질투심이에요. 특히 여자의 질투.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사업을 크게 못 봐요. 크게 가야 돼, 적게 가야 돼. 크게 가야 돼. 함께 가야 돼요. 누가 내 파트너 뺏어가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같이 가서 싸우지 마라. 그냥 나는 나대로 사업하고 그러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파트너 성장을, 파트너가 나는 마스터인데 파트너는 하이마스터에서 기분 나쁘십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내 한 대가 잃어버리잖아. 나도 퍼스널 키우면 돼요, 안 돼요? 그 레그가 무진장커입니다. 영원한 레그잖아요. 무진장커예요. 그래서 최고의 형벌은 뭐예요? 끝없는 단순 노동이에요. 최고의 형벌은 뭐다? 끝없는 무슨 노동? 월급제입니다. 월급제.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 중에 몸은 아픈데 계속 일을 나가요. 그래서 스폰서님 저 하이링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좀 해서 시간 좀 내세요. 그러면 저거 벌고요. 그게 10년째야 지금. 지금 몸이 다 망가졌어. 그래서 언젠가는 한대. 어쩔 수 없지.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 나도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급쟁이 날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를 하면요 단순 노동 그 사람들을 변화를 주고 비전을 줘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열심히 하는데 새롭지 못하면 단순 노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이리빙 사업을 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월급쟁이랑 똑같아요. 단순 노동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했냐 이거지. 내가
하이링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낼름낼름 그냥 있어. 그럼 여러분들도 월급쟁이입니다. 변화해야 돼, 안 해야 돼?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아랫사람의 성장을 이끄는 일. 진정한 멘토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걸 책임으로 느껴요. 내 파트너가 부자 되길 바라야지. 저는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덜 됐는데 100억이 아직 안 됐어요. 이게 힘들었어. 100억은 내가 부자인데 조만간에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돈 벌어오지 마세요. 우리 가오는 절대 돈 꾸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아랫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해보세요. 어떻게 하든 내 파트너를 성장시킬까? 저 사람의 성공 요소는 무엇일까? 저 사람을 어떻게 성공시킬까? 그걸 고민하세요. 아, 이번 달 독립 안 해? 싸가지가 없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장점은 뭘까? 그런 것이 진정한 멘토다. 이게 사이코 리더 한 명이 직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을 망치는 리더가 있어요. 이 여기 부류에 끼지 말아요. 물론 다 껴있어. 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습성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은 억제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한계를 모르는 자아도취 리더. 그리스 목동 나르시스가 우물에 미친 자신의 무릎에 빠져서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빠져 죽었어요. 너무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동안이야. 최강 동안 미소년. 무슨 소년? 그러니까 요새 동방신기인가? 하여튼 우리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진짜 잘생겼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갔는데 그 성공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다 미소년이지만 걔들이 그 10대에 맞는 감성으로 작사, 작곡을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 애들은 발광하죠. 우린 들으면 모르잖아. 뭐 이상해. 근데 걔들은 막 기절하잖아. 기절 수준이 아니에요. 왜? 공감하니까. 공감대가 형성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내가 40대, 50대에도 10대, 20대 감성을 느껴봐야 돼요. 실은 그들 노래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맨날 트로트만 듣잖아. 근데 걔들 노래를 들어봐야 돼요. 자꾸. 그래야 10대, 20대로 들어가죠. 저도 그래요. 내가 친구, 이게 저도 이제 가끔은 뭘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벌면 자신감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게 이거 내가 운대가 좋구나. 지른다. 그게 망가지는 거야. 그게 자아도취야. 자아도취. 스스로 망가지는 거야. 이렇게 망가지는 사람 많아요. 몇 억씩 벌었다가 제 친구요. 고려대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해서 돈 번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분석하는 거 조금 배웠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까지 차려서 했어요. 친구들 돈 끌어다가 했어. 말아먹었잖아. 지금 요거 엄청 얻어 쳐먹고 있어요. 그게 자아도취.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울증 리더. 정서불안을 인해 동료를 혼란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게 조연하죠. 트위터로 일낸 테슬라 머스크. 이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약간 또라이예요. 페이스북에 자기 욕을, 자기 이상한 소리, 요번에 또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 바꾼다. 그 소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사이코패스 리더. 둘이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뽀뽀하고. 둘이 사이코야. 둘이 사이코 리더입니다.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
나쁜 남자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뭐 망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좋아요? 사이코패스, 사이코리즘. 남의 거 뺏지 마시라는 거죠. 서로. 그 다음에 강박증 리더. 자신을 병적 질환 위주의 완벽주의로 부산. 세계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이 회사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완벽주의로.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말을 잘 달리게 하는 채찍을 개발을 한, 지금 누가 채찍 사가나요? 채찍 사가요, 안 사가요? 안 사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완벽함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강박증.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강박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완벽해야 된다, 모든 게. 막. 그래서 서경 사님하고 무진장 많이 싸워요. 완벽주의자였어요. 실은. 그러니까 많이 싸워요. 뭐가 똑바로 안 돼 있으면 이거 뭐 똑바로 안 나? 비도 똑바로 안 나요. 왜 이러는 거야? 휴지가 떨어지면 갈 줄 몰라. 바로 갈아야지. 샴푸 떨어지면 갈면 되잖아. 꼭 가져오래. 그러니까 저는 완벽주의자니까 왜 그걸 혼자 못하지?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지. 그거 갖고 싸움하는 거예요. 치약을 저는 끝에서 짜는데 와이프는 어디서 짤까요? 근데 꼭 짜고. 맞던 자리에 놔야 되는데 놨던 자리에 뭐가 없으면 짜증나요. 근데 그걸 버리라는 거죠. 이제 저도 버렸어요. 그냥 대충 하니까 뭐 다 채워지더만. 저도 그래서 중간에 꽉 짜냐. 그래도 뭐 끝까지 쓰더만. 안 써질 줄 알았어요. 완벽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뭐 받는다고? 내 인생을 너무나 완벽주의로 하면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대충 마무리. 우리 어머님이 강벽증이에요. 집안에 머리카락 한 털만 있으면 화를 내요. 누가 돌아버려요? 같이 사는 사람이 돌아버려요. 같이 사는 사람. 양말을 어떤 때는 10번을 벗어놓는데 벗자마자 가지가 그쵸? 열심히 것도 성공한 것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구 INC라는 회사인데 1조 1,000억의 매출이거든요. 이게 68년도 3명으로 시작해 28,000명이 일하는 기업이 됐어요. 하이타이 하나 걸고 직원이 3명으로 시작해요. 몇 명? 3명으로. 지금 어떻게 되면 1조 매출 올렸어요. 대단해 안 대단해? 근데 이 사람은 누구든 90도 인사. 직원도 호칭도 여사님, 남자는 뭐야? 선생님. 우리는 아줌마 아저씨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이리 호칭은 뭘로 갈까요? 사장님. 근데 그 사장 호칭도 좀 바꿔야 되겠어. 쌤님으로. 그치, 선생님. 선생님이 괜찮지 않나요? 우리가 아까도 홈케어 플래너? 뭐라는?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컨설팅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바뀐 건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탈 때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제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뒤에서 누가 탈라고 쫓아오면 안 타. 먼저 가세요. 아니면 층계로 걸어 올라가. 그게 편해요. 지금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타세요. 내릴 때도 먼저 내리세요. 막 계속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는요. 인사를 제가 이사 가서 인사를 계속 하니까 처음에는 이거 째려보더라고요. 저 새끼가 뭘 처먹으려고 한 5번 인사를 웃으면서 하니까는 멀리서 먼저 인사해요. 그러니까 인사는 우리가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인사를. 상대방을 만나면 어때요? 인사를 먼저.
사원을 대표, 이 사람이 책임진다. 책임 대표 사업. 여러분들도 하이림 제품에 하자가 생기고 내 소비자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돼, 안 해결해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해결하는 정신. 그 다음에 50년 동안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지 않아. 몇 년 동안? 여러분들 하이림 사업 몇 년 했어요? 네?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은 여기 없잖아. 50년 했습니다. 성공은요 30년 이상 해야 돼요. 하이림 사업자, 성공자 지금은 별로 없지만요 30년 차 넘어가잖아요. 무진장만 쏟아집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 기업의 분석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30년이 넘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30년 이상을 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개뿔이나 무슨 10년, 20년 했다고 성공했다고 까부냐 이거지. 아니라는 거죠. 성공을 했다는 건 몇 년? 30년 이상을 해야 돼요. 아예 공무원 퇴직연금도 몇 년을 해야 받아요? 30년을 해야 받습니다. 그 이하하면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천리마인지 알려면 뭐가 멀어야 돼요? 길이 멀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뭐가 길어야 돼요? 세월이 길어야 돼요. 세월이 길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 해야 그 사람이 진정한 내 사람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스폰서, 여러분의 파트너가 없어지는 사람 많아요. 앞으로.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여러분 스폰서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 몇 년 가가? 여러분 파트너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 몇 년 가가?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세월이 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천리마인 줄 아는 거죠. 천리마가 지금 소금을 나눌 수도 있어요. 뭘 날라? 얼음을 나누고 있다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 사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두 함께 실질적으로 이 반딧불인데요. 혼자 이렇게 빛을 발휘하면은 앙코사에 전달하는 건 3%예요. 근데 이렇게 반딧불이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 앙코사를 만날 확률이 몇 프로? 80%.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이링 사업은 혼자 실력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 모두 함께. 그러니까 유니온 그룹의 이 멤버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만나면 행복해야 돼요. 재수 없어도 행복한 표정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만나면 즐거워요. 만나면 어때야 돼?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 저 사람 박동현 사연 보면은 행복해야 돼. 근데 괴롭다. 그래도 겉은 행복해야 돼.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욕을 하더라도 겉으로 봤을 때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 모두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민 박사가 이제 일본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대민 박사예요. 일본의 제조업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 대민 박사.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매일 인포센팅 나가더라. 오늘이 100일 당신의 능력이 내일이면 100일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100일은 2.5명이 하는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링 사업을 시작을 하고 여러분의 파트너가 생겼을 때 파트너가 1% 나아지도록 100일 동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파트너 생겼죠? 100일 동안 관리를, 밀착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제 다운라인 파트너분들 보면은 파트너가 생기면요 밀착 관리를 안 하더라. 나도 이 사람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애 낳고 알아서 크는 거 아니고 우유 안 주면 애 죽잖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알아서 크는 게 아닙니다. 100일은 관리를 해줘야 돼요. 며칠간은 파트너 나오면 100일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내 다운라인이 생기면 100일 동안 이 사업을 250%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각자 있어야 된다. 그게 없는 사람은 사업 때려주기도 안 돼요. 컨택하면 뭐해? 그 사람이 나아지지가 않는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많이 컨택하지 말고
그 한 명에 집중하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그게 매일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봐봐요. 이게 실제 사례예요. A 업체는 2003년도에 손세정제 알죠? 2008년에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끊었어. 이 B 업체는 2004년 출소했는데 이게 대토리에 대토리. 2009년도에 신종플로 가서 이 2009년도에만 700% 성장했어요. 몇 퍼센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이링 사업도요. 이번 달은 안 되지만 다음 달에 막 700%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한 일은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100억대 부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100억을 이상을 벌었을까? 부동산을 사든, 아니 그러니까 산을 사든, 상가를 사든, 아파트를 사든, 주식을 사든 절대 안 팔았어. 30년 이상 보유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된 거예요. 샀다 팔았다 한 사람은 부자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30년 이상을 꾸준히 하시라는 거죠. 그 대민 박사를 이런 기업의 사례는 많은데 이 진라면 무슨 라면? 진라면 먹어봤어요? 하이링 파워라면을 먹어야지 진라면을 먹겠지. 근데 이 진라면이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 진라면이 출시된 지가. 네? 30년이 넘어요. 30년이 넘습니다. 근데 이 진라면이 끊임없이 변화한 거예요. 고객이 불만사항이 들어오면 면발 개선, 고객의 불만이 나면 스푸드 개선하고 계속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입면에 맞게 그 소고기 미역국 라면인가? 그것도 고객에 맞게.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 미역국을 끓여 먹을 수가 없어. 생일상에 소고기 미역국 끓여 먹으라 이거야. 네? 그 미역 많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습니다, 미역. 안 먹어봤어요? 파워라면은 먹되 가끔 외도도 하라 이거지, 외도.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요, 진라면이 신라면 알죠? 신라면이 매울신 신라면이 1위였잖아요. 컵라면 분야에서는 신라면을 앞질렀어요. 왜 그러냐면 1020 세대의 맛도로 만들어놨어요. 그 세대가 진라면을 먹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럼 앞으로 농심 신라면이 비전이 있어요? 오뚜기 진라면이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면 먹는 세대는 또 다 죽어. 오뚜기 진라면 먹는 사람은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멈추지 않는 변화와 혁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드러거가 이제 기업 활동의 핵심은 뭐냐? 이 사업의 핵심이 그거예요. 새로운 고객을 모으고 뭐예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거. 이 페브리지 처음에는 방에만 뿌렸다가 이제 매트리스, 신발장, 차 다 뿌리라고 안 그래요. 우리 사업도 이렇게 범위를, 브랜드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이게 실행력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조건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파트너가 어떤 나쁜 상황에도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그 조건, 악한 조건 내에서도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살아가기 전에 메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뭐예요? 생각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헨리 포드가 한 얘기인데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구 생각? 내 생각.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부자로 살 수 있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사셔야 돼요. 그럼 분명히 부자 됩니다. 그럼 근데 내 주제에 뭐 부자 돼갔어. 그러면 부자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이리빙을 하시는 순간 나는 하이리빙의 오너가 반드시 될 거다.
그 생각을 늘 하셔야 오너가 가요. 근데 꿈을 포기하는 사람 주변에 너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내 생각을 바꾸고 95세 노인이 대학을 다시 들어갔잖아요. 몇 살 된 노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년퇴직하고 맨날 낚시만 다녔어. 30 몇 년을 낚시만 한 거야. 지게요, 안 지게요? 근데 죽지는 않아. 건강만 해. 막 매일 낚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대학 입학. 아, 내가 대학을 안 나왔구나 생각한 거예요. 뭘 안 나왔어? 대학을 안 나왔구나. 바로 대학에 들어갔어. 박찬수 알아요? 박찬수? 농구선수. 어느 순간인가 바쁘게 살아왔는데 대학을 안 나온 거야. 요번에 졸업했어요. 박찬수 대학 졸업했어. 대학을 안 나와. 왜? 농구선수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실업팀으로 가야 안 가요? 가요. 그러면서 이제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무슨 체육위원장 무슨 장 뭐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인생이 없었던 거죠. 근데 자기 인생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내 생각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내 스스로 설계를 해야 돼. 누군가에 믿고 맡기면 잘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업도 내 생각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가 길을 모아서 길을 다 쏜 거예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